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또 휴장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PC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일단은 혼조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에 힘입어서 1%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AI 반도체 관련 스토리가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분명히 부담스럽긴 한데 그 부담을 안고서도 계속 가고 있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여전히 고민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담아가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 본격적인 복귀하기 전에 3월경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부담스러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종목의 상승의 온기가 확산된다 이라는 가정을 해봤었습니다. 3월 25일 방송 내용이죠. 종목 확산 시 시장은 확실하게 소외된 쪽을 체크할 것이다 라는 점이었고 그 소외된 쪽의 대표 주자가 바로 중국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 혹은 중국 정부에서 지속적인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턴을 확인만 한다면 분명히 낙폭 과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로이터 통신에서 IMF 총재가 15년간 중국의 실물 경제 20% 추가 성장 가능하다 이런 코멘트를 냈던 점을 같이 소개하기도 했었죠. 이런 맥락 속에 만약에 종목 확산 시 중국이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 소비 쪽에서는 의류, 화장품, 미용, 게임, 컨텐츠를 볼 수 있고 중국 경기 쪽에서는 철강, 화학, 반도체 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잡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실물 경제 턴 일부 신호들이 최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어제 코스피는 0.04%, 코스닥은 0.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쪽의 흐름이 훨씬 좋았죠. 보시면 코스닥의 상승 종목 개수가 1,100개가 넘어가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소형 종목으로 온기가 좀 퍼져나갔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코스닥의 하락 특징주로는 알테오젠 넣어봤는데요. 선물 증거금률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밀리기도 했습니다. 또 오른 것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었겠죠. 자, 코스닥이 어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확실히 중소형주의 힘이 더 셌던 어제였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이 5일 만에 선물 매도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에서는 당분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경계해야 되는 건 아닐까 예상도 됩니다. 어제 시장의 주요 이벤트로 본다면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올라갔다라는 점, 한국의 3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 이동, 찬집에서 빈집으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AI, 전력 이렇게 프리미엄을 줄 종목들에게는 확실히 프리미엄을 주면서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소외된 쪽도 한 번씩 챙겨가는 나름 인정 있는 장이 전개되고 있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와 아이들, 프리미엄을 주는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가줬고요. 그 외에 아이들에서 순환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났던 하루였죠. 자,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어제 화장품, 미용기기, 여행, 카지노, 의류, 면세, 치과, 석유화학, 식품 등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출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3월에 반도체 수출 금액이 2022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 모두 다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한 번 더 반도체 종목에 랠리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연결고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AI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센터 종목들 어제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애플의 유리기판 채택 가능성 이슈로 유리기판주 올라갔고요. 우주항공 한 번씩 전체적인 시장이 강하지 않을 때 한 자리는 보여줍니다. 컨텍이 9%, 인텔리안테크가 4% 뛰어줬습니다.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정부의 이슈로 인해서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사실 전반적인 바이오가 강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종목이 하락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파생특허 중국에서 따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S바이오메딕스가 23% 급등하는 등 이 바이오도 개별 모멘텀이 나오면 확실하게 주가 반응을 보여주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장기화 이슈 속에 인성 정보 올라갔고요. 웹툰과 게임 쪽도 강했고 샤오미 전기차 이슈 혹은 충전주까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충전 인프라 확대한다라는 뉴스도 나오면서 모처럼 충전주도 이벤트 이슈 등에 좀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렇습니다. 곧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이제 내재되어 있고요. 거기에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숫자가 찍히는 쪽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죠. 중국의 지표가 개선되는 것, 한국의 수출이 좋아졌다라는 점에 어제는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좀 맞고 있는 게 바로 밸류업 쪽입니다. 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개정을 해야지만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당에 이제 승기가 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 쪽은 차익 실현 움직임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본 기사로는 이복형 금융위원장이 5월 전에 한번 강연을 가질 것이다 라는 기사들도 보도되고 있어서 어찌됐건 밸류업은 쉬었다가도 언제든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동차는 수출액 감소 소식에 하락했고요. 엔터 쪽도 어제는 SM의 중국 음반 판매 부진 소식에 엔터 대형 종목들 밀리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은 전반적으로는 종목 확산이 많이 됐던 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반 소외됐던 섹터까지 같이 가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힘을 실어줬던 내용은 삼성전자 잠정실적 금요일 앞두고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3월 수출 데이터 뚜껑을 열어봤더니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부터 해서 6개월 연속해서 수출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었고요. 특히나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으로의 수출이 강하게 YOY 기준 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 대중국 수출 역시나 YOY 기준으로 최근 들어 조금 작게 빈도수가 좀 많아지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품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좋았고요.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선박 쪽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월 수출 증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품목별로 좀 보시면 메모리 금액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D램 낸드 쪽이요. 특히나 어제 저희 살펴봤었던 SSD 낸드 쪽 2022년 12월 후 수출액이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소재 부품에서는 블랭크 마스크, 포토레지스트, 쿼츠 웨어 쪽, 장비 쪽에서는 검사 장비, 그리고 CMP 장비, KC텍 중심으로 놀랍도록 상승 흐름이 확인됐고요. 세척 장비 쪽에 PSK도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배터리 쪽에서는 알루미늄박, 음극재, 동박 등에서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은 완제 의약품과 필러 백신, 피부과용 기기 등의 수출 증가가 있었고요. 가장 놀랍도록 증가한 것은 보툴리늄 톡신이었다라고 합니다. 3월 20일까지 잠정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도 톡신 쪽이 좀 흐름이 좋았는데 3월 끝까지도 괜찮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로 봐서는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이 어제 드디어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트랙터나 음반, 위성통신 안테나도 흐름이 좋았고요. 탄소 섬유 요즘에 꾸준하게 개선을 보여줍니다. 효성 첨단 소재 등이 떠오르고요. 초고용량 변압기는 수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초고용량 변압기 시리즈는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찍힐 때마다 시장의 관심에 들어옵니다. 어제도 변압기 등의 일부 종목들 강세 나타냈죠. 그리고
3월 수출은 아닙니다만 한국무역협회에서 낸 1월에서 2월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10대 화장품 수출국에서 일제히 상승했어요. 1위인 대중국 수출액은 17% 증가, 미국향 수출액은 70%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3월에 화장품 잠정 수출액은 YOY 기준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 조금 감소가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전반적인 중국의 지표 개선에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이런 데이터 1, 2월 화장품 수출에 반응을 하면서 화장품 쪽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왜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조금 부담스러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가운데 중국 쪽은 언더퍼폼한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조금 달라졌다면 작년만 해도 중국 자체 언론에서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라는 보도를 냈다면 최근 들어서는 중국 외에 외신 보도로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중국 경기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회복하는 중국, 이것은 통계국 PMI였죠. 통계국 제조업 PM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렇게 전달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 서프라이즈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51.1을 기록하면서 예측과 이전 수치를 모두 뛰어넘었고요. 거기에 소비자 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해서 반등했고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도 2년 반 만에 최대폭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중국 경기가 정말 좋아지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어요. 이런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중국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야와 연관된 쪽이 우리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식료, 의류, 화장품, 여행, 유통, 그리고 모처럼 건설까지도 조금의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어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의류 카지노 쪽에서 FNF 놀랍도록 8% 이상의 상승 확인을 해줬고요. 파라다이스 7% 상승세, 그리고 면세 쪽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었다라는 뉴스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는 어김없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면세 대장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강세 흐름 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건설 주택이 아니라 여기는 화장품 종목군들입니다. 좀 상단에 오타가 들어가 있네요. 화장품 종목 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아모레G 등의 기존 화장품 대형 종목군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는 요즘에 이제 화장품주가 올랐다 한다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미국향 OEM, ODM 업체들 중심의 주가 강세였죠. 그러나 어제는 이런 기존의 중국 시장이 잘 될 때 잘 나갔던 업체들 중심의 강세가 도드라졌다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CJ는 화장품주로서 이제 올리브영 때문에 넣어놓긴 했는데 어제는 주가 1% 정도 하락했습니다. CJ가 지주사다 보니까 아마 밸류업 쪽 영향에 같이 휩쓸린 듯한데 올리브영 이슈 때문에라도 CJ도 계속해서 넣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쪽 소비가 전체적으로 주가 괜찮았다라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중국 소비 테마 ETF는 4월에 강세를 기록해 왔다고 합니다. 상승 확률 83%. 왜? 바로 4월에 청명절 그리고 5월에 노동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잘 나가는 달에다가 때마침 중국의 데이터도 개선됐다라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참 고민되는 시점인데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볼 거고요. 다만 대신증권에서는 마지막 소외주의 반등이 나온 것이다. 순환매 사이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의견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해서 어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쪽을 꼽아본다면 콘텐츠인데요. 이쪽도 기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색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묘를 비롯해서 한국 영화 5편이 베이징 국제영화제 4월 19일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국 영화가 이렇게 5편이나 한 번에 초청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라고 하는데 콘텐츠도 중국의 영향, 민감도가 꽤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시세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꿈의 개판, 유리기판 쪽이 주목받았죠. 역시 애플이란 타이틀이 좀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어왔습니다. 애플이 유리기판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것을 삼성 쪽과 협업해서 할 수 있다라는 한 발 더 나간 기대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관련 기판 밸류체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어제도 필옵틱스가 강했죠. 지난주였나요? 상한가 한번 기록하고 나서 변동이 나올까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강세 보여줍니다. 확실히 어떤 섹터나 테마 속에서 대장은 그래도 시세를 끌고 가지고 있네요. 부담스러움을 안고도 올라갑니다. 필옵틱스, 삼성 전기 등의 종목들 어제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요즘에 캠트로닉스나 YC캠에 대해서도 종종 시장은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유리기판 쪽도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 나타냈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올라줬죠. 자,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 3월 ISM 제조업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생산, 고용, 신규 주문 모두 다 늘어났죠.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에서 내놓은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경기가 좋구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잡는 요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오히려 올라왔어요. 지난주만 해도 30% 정도였는데 43%까지 올라왔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떨어졌습니다. 70에서 58%까지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흔들렸습니다.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한 번에 10bp 이상 뛰며 4.3 위로 올라온 것도 당연히 같은 맥락의 이슈가 되겠죠. 달러도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참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보통 달러가 강하면 금이 약하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달러와 금이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은 사상 최고치 장중에 보여줬죠. 온스당 2286달러까지 돌파했습니다. 2200달러 돌파한 것도 서프라이즈였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뉴몬트 주가가 밤사이에 또 추가 상승을 기록했죠. 국내 금 관련주로는 엘컴텍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금 가격 언제까지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알파벳이 역사적 신고가 기록했어요. 에버코어가 이제 시장에서 다른 AI 종목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3% 가까이 뛰었고요. 카메코 우라늄 종목이죠. 골드만에서 우라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PQ가 같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면서 8% 정도 올랐습니다. 우라늄 원전 쪽에 대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0.3% 떨어졌습니다. 모델 Y 가격 소폭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관심도가 낮아지는데 많은 이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오너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 부각에 대한 실망감 등이 0.3% 하락의 원인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일단 샤오미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쪽에는 가격 경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된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움을 안고서도 계속 AI 반도체 쪽이 잘 가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뛰었고요. 특징주로는 앞서 봤던 알파벳 신고가 흐름도 눈에 띄었지만 여기 있는 마이크론도 좀 강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5% 이상 뛰었어요. 중국에 신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얘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프리스 등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개별 특징주로는 트럼프의 회사 트럼프 미디어 22% 급락하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고요. 올랐던 쪽에서는 우라늄, 리튬, AI 반도체 그리고 카지노 쪽도 눈에 띄었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어제 국내에서도 시세가 나기도 했고 마카오에서 중국인들의 갬블링 베팅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서 이쪽도 중국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회복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시장은 여전히 AI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반도체, 데이터 센터, 냉각, 변압기, 전선, 로봇, 의료, 원전 등등의 스토리가 계속 돌고 있고요. 여기서 반도체만 똑 떼서 내려와 본다면 반도체 내에서도 HBM,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CXL, 어제는 뉴로모픽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죠. 유리기판 역시나 강세였고 낸드 쪽도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액침 냉각, 혹은 검사 장비, 계측 장비 이렇게 반도체 내에서도 아직은 순환이 돌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AI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전력산업협회에서 미국 내 유틸리티 회사의 카펙스 투자가 지금까지의 3년보다 앞으로 3년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력기기 밸류체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변압기 쪽에서는 중고압 변압기, HD현대엘렉, 효성중공업, 저압 변압기는 LS일렉트릭, 재룡전기 꼽을 수 있고요. 전선 쪽에서는 송전선에 LS전선, 대한전선, 그리고 배전선으로는 대원전선, 가운전선 이렇게 나눠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사실 다 좋은 시세를 내서 어느 쪽으로 압축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NH투자의 의견은 넣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이 어젯밤에 내놓은 보고서예요. LS일렉트릭과 대한전선을 지금으로서 매력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자, 낸드가 달라졌다라는 얘기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된 뉴스가 있어서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삼성전자가 기업용 SSD 가격을 올해 1분기 최대 25%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기존에 감산했었기 때문에 하반기 공급 부족을 우려한 이들이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 증산을 검토한다라는 뉴스까지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낸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낸드에서 관련 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낸드 대표적 관련주는 그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쪽까지 낙수 효과가 있을지 지속적으로 보시죠. 연결고리입니다. 모틀리풀이라는 투자 분석 기관에서 다음 AI의 최대 수혜주는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사이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이 반도체 내에서 가장 좋은 시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마이크론 국내 관련주는 이렇게, 브로드컴의 국내 관련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중국의 메모리 3사가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90%나 늘린다라고 하네요. 중국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은 이쪽입니다. 중국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중국과 공급 이력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정리한 거고요. 보통 이런 내용들은 좀 짧은 트레이딩으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샤오미 전기차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제 우리산업과 경창산업의 주가 급등이 있었는데 이쪽도 그냥 이슈 측면에서 체크해 보시고요. 상장 준비하고 있는 게임 업체죠. 시프트업이 승리의 여신 니케 게임 덕분에 매출의 3분의 2가 영업이익으로 잡힐 정도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찾아보니 대성창투가 눈에 띄긴 했는데 일단은 그냥 뉴스 차원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일정은 어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하나 지워갔고요. 이제 밤에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가 발표될 거고요. 졸츠 보고 나오겠죠. 금요일에 있을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 짚어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좀 심도 깊게 들어갈게요. 어제 말씀 주셨던 웹툰주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오늘 브리핑도 기대가 되는데 어느 쪽입니까? 네, 제가 요즘에 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피부 미용기기, 의료기기 쪽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3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어제 이쪽이 또 부각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다뤄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된 내용까지 해서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미용기기 관련주들 다 좋았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12% 올라갔고요. 클래시스나 파마리서치, 휴젤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올과 원택은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4월에는 이쪽이 더 예뻐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제 신고가 기록했던 쪽 보겠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3월 14일에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부분이 원천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차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용이었고요. 그리고 주력 장비인 실펌X가 중국 쪽에서 승인 획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또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됐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2분기부터는 중국향 미용기기에 이 장비 매출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원천 기술 독보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오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태국 법인에서 이제 태국에 올리지오를 출시하는데 올해 250대 이상 판매하겠다라는 목표 내걸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대만 쪽에서 이미 6개월 만에 120대 발주에 성공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또 태국에서 올리지오 모델로 배우 로운을 내세운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최근에 써마지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이면서 그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서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올리지오가 잘 팔린다면 더 크게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레이저 장비 관련해서 정말 이제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지금 올리지오도 장비 인증 진행되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과 대만, 중국, 브라질까지 올해는 해외 쪽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가 원택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었죠.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무려 50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돈을 이쪽에 이제 많이 쓸 수가 있게 되고 SNS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미용이나 의료기기 쪽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구자로 꼽히는 상황이잖아요. 레이저부터 초음파 그리고 고주파까지 품질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 미국과 유럽, 중남미, 아시아 어디 할 것 없이 정말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비와 소모품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단순하게 뭐 잡티 제거 정도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얼굴의 지방도 제거하고 염증 회복부터 노화를 방지하는 등등 여러 가지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체크 포인트로 볼만한 건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특허 다툼 같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앞서 비올 쪽에서도 체크해 봤었죠. 그리고 기술 혁신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워낙에 트렌드에 민감한 쪽이다 보니까 잘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3월에 전해드렸던 부분입니다. K-미용 의료기기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면서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장비, 소모품의 공급 같이 올라가니까 높은 이익률도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한 해 동안 봤을 때 역대 최고 성적표를 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 시장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갔었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 고주파 기기 관련해서 수요가 견조했고요. 그리고 비올 같은 경우에는 실퍼맥스, 스칼렛 같은 쪽에서 공급이 확대되고 소모품 매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리지오 바탕으로 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부분들 바탕으로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도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수출 데이터 보면 앞으로의 실적도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출 데이터 잠정치 봤을 때 3월 기준으로요. 러시아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6%나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태국과 대만 쪽도 마찬가지로 높은 관심도 이끌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봤을 때도 대만 쪽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3월에 미국 쪽의 수출도 정말 좋았어요. 1분기가 통상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4분기보다 견조했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올리지오 쪽 태국향 70대 수주 중에서 40대 선적해서 장비 매출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사이노슈어 이쪽 북미 쪽의 최대 레이저 장비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과 관련해서 최소 주문 수량 이제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클래시스는 앞으로 브라질과 태국 쪽에서 볼류머 출시된다라는 이슈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들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눌려있는 쪽들이 많습니다. 비올은 신고가 기록했지만 아직 1분기 대비해서 하락률 나타내고 있는 쪽도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새롭게 또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이쪽도 뭐 작년에 많이 오를 때는 1000% 정도 주가 폭등하기도 했었는데 그 9월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반토막 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심 문제도 있었고요. 이쪽이 대부분 적자 기업인 것도 있고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료 AI 기술이 앞으로 발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아무래도 실적으로 연결된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그래서 루닛이나 딥노이드, 뷰노 같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쪽을 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에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부분 첨단 바이오 관련해서도 의료 AI 쪽을 좀 보자라고 함께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료 AI가 앞으로 또 길어지는 의료 대란에서 해결책이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의료 산업 내에서 AI를 활용한다면 신약 개발과 진단, 판독, 분석부터 로봇까지 여러 가지 쪽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인력 난도 해소를 할 수 있고 병원의 수익성이나 경영 환경의 개선에도 한몫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보조 정도에 그치지만 앞으로 그 역량을 더 늘려갈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고 특히나 이 뷰노 쪽의 딥카스의 필요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입되는 병원의 수도 늘어나면서 환자 수도 늘어나고요. 올해 최소 BEP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뷰노메드 딥캅스는 3분기 내로 이제 미국의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이 부분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우수 ROE 섹터입니다. 업종 평균 대비해서 ROE가 상당히 높은데 주주 환원책은 좀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레벨업 가능한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곧 다가오는 금요일에 있을 아마케에서 이렇게 루닛 스코프 활용해서 유전자 변이 분석 결과 발표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갈 테마인데 여기서 탑픽 어떤 종목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앵커의 또 보기는 어제 전해드렸던 웹툰입니다. 글로벌 웹툰 시장도 국내 웹툰 시장도 성장세 지속하고 있고 이게 이제 원천 IP 바탕으로 해서 원소스 멀티유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된다라는 부분 얘기 드렸었고요. 뭐 나 혼자만 레벨업 2기 그리고 게임에 대한 기대감,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 받아갑니다. 어제장에서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고 하면 북미 쪽에서 작품을 후원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보면 슈퍼챗 같은 느낌인데 슈퍼라이크 도입한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어제 관련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웹툰주 AS까지 잠시 후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슈퍼 라이크 기능 도입 이슈와 함께 요즘 웹툰 내에서 또 PPL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웹툰 주인공인데 실물 목걸이를 정말? 따라 하고 있어서 보면서도 네. 어머 이 목걸이가 뭐지 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웹툰에 대한 구독도 많고 이 시장을 활용하는 무언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아서 웹툰주도 시간 허락한다면 저희 빠르게 전략 챙겨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가 부담스럽다 하면서도 그쪽 이슈나 뉴스나 숫자가 다 괜찮으니까 계속 가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네, 어제 스튜 데이터가 나왔죠. 네. 그 이슈 따라서 어제도 반도체 쪽에 추가적인 모멘텀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 분위기가 잘 되고 있는 쪽에 그냥 수급을 더 몰아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소외 섹터나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저점이라고 선뜻 매수했다가 그 하단부가 뚫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상단부가 열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이슈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로 주식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수출 데이터가 2개월 지금 이제 2024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나서 3개월 수치가 나오게 됐는데 3개월 연속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섹터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도 반도체 쪽이 수급을 더 받을 겁니다. 즉 소외 섹터는 철저하게 소외될 거고요.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은 더 올라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제 굉장히 좋게 나오고 맞아요. 있고 신고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쪽이 실제로 수치들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적인 요인들로 계속 지켜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갈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도 아마 요즘 많이 받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출 데이터 상 이제 여러 가지 직전 연도와 유사한 흐름을 봤었을 때 5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은 계속 수출 쪽에서는 아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제 소외 섹터와 비소노 섹터 그다음에 피크아웃 논란에 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섹터가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 쪽이 또 한 번 피크아웃 논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또 주가가 네. 또 현대차와 기아 많이 꺾여서 이런 부분들의 또 추가적인 수출 데이터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 쪽이 꽤나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중국 쪽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다들 로봇 반도체 다룰 때 중국 소비 쪽 한번 다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돼서 조금 이제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중국 쪽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추가 시세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중국 소비 쪽 관련주들을 한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수출 데이터상 놓고 봤을 때 한 5월, 6월까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얘기 주셨고 소비 쪽에서 중국 소비주들 어떤 쪽으로 압축을 해볼까요? 예전에 저희한테 말씀 주셨던 종목이 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실리콘2 중국 소비 내에서 이 정도가 들어가 볼 수 있을 텐데 끌고 가요? 네, 저는 이제 실리콘2나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글로벌 텍스프리 사실 이제 면세 쪽보다는 올리브영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되면서 사실 올리브영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이제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갔는데 장사가 잘 된다 관련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이제 재미도 솔솔하니까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각자 무기가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VT도 강조드렸던 이유가 하나의 좋은 IP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호황기를 맞았을 때 주가 탄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지난주에 이제 진만 스픽으로 설명을 드렸던 VT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처음 보는데 뭐 사야 돼요라고 하는 질문도 분명히 받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는데 네. 마녀 공장이 많이 눌렸더라고요. 못 갖고 이제 덜 많이 눌렸는데 사실 이제 뭐 보호위에서 물량도 제가 체크해봤는데 나올 것도 다 나와서 더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가는 바닥권을 기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에 눌러서 있고 실제로 마녀 공장도 최근에 주변에서 쓰는 것도 많이 봤고요. 제가 이제 판매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매출 영업이익 화장품 쪽에서 꽤나 많이 찍히기 때문에 마녀 공장이 지금 만약에 뭐 사야 되냐라는 질문에 손익비 좋아서 한번 사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기 부담 없는 손익비가 좋은 마녀공장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 화장품 쪽에서 한번 골라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올랐던 쪽이 대체적으로 다 공통된 이제 특징이 수출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화장품 1, 2월 괜찮았고 반도체 지속적으로 연말부터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수출이 따박따박 이제 나아지고 있는 쪽입니다. 의료기기야 뭐 기존의 의견 많이 주셨으니까 추가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사실 의료기기, 위험기기가 종목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도 더 깔끔하지만 또 그만큼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분명히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제 종목별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류의 이제 장비를 다루는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어느 정도 밸류 평가를 좋게 받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동남아 쪽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 문화 혹은 이제 한국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들이 진짜로 정말 해외에서 정말 핫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적어도 4월 이제 피크아웃 논란은 4월 이후까지는 미뤄둬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장률 자체 글로벌 마켓에서 성장률 자체에 대한 평가는 클래시스가 가장 후합니다. 그래서 클래시스가 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과 이제 원택이 둘이 시가총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떨어졌고 원택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택이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좀 더 높은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이제 저는 탑픽은 클래시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주가가 얼마만큼 더 오를 수 있느냐는 그런 포인트에는 원택이 그래도 탄력성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상승률을 봤었을 때는 베이시스 메디칼이 밀렸었던 이유, 원택이 올랐었던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달리는 말이 탈지 아니면 주가 탄력이 더 많이 오를지 한번 요 포인트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택과 제이시스 메디칼은 둘이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원택인가요? 네, 이제 클래시스 정도로 일단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측면에서 원택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도 관심권역에 놓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일단 같이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유리기판 쪽, 이미 진만쌤과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추가 업데이트 해주신다면 처음에는 이게 그냥 짧게 테마로 치고 갈까 좀 이렇게 아리송하게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길게 갑니다. 네, 사실 여전히 테마입니다. 여전히 테마고 이게 실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이제 무시무시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술인데 지금 이런 독보적인 IP를 갖거나 혹은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제가 옛날에 소개시켜드린 액침 냉각이라든지 아니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여전히 흐름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글로벌 마켓에서 사실 이 부분들이 매출로 전환이 돼서 나오려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만큼 이슈몰이는 충분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피롭틱스 같은 종목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잡느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처음 이제 마켓에서 발굴되는 그런 종목을 지켜보느냐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해서 다른 종목분들은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다룰 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IC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SKC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좀 이제 양 이틀 2거래 정도 그래도 이제 움직임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 한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ICD라는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CD 유리기판 쪽에서 또 신규로 한번 관심 둬볼 만한 종목 언급 주셨으니까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만스픽 열어볼게요.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오늘은 전해주시네요. 차세대 반도체 장비 개발로 발빠른 대처 돋보이는 기업은 어디일까? 어떤 겁니까? 네, 한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맥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은 꼭다리 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절대 강자입니다. 즉 절대 강자라는 말은 수급이 이쪽으로 몰릴 때 강하게 몰린다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드디어 하나마이크론 제가 이제 강조 들었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돌파가 나와서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 업체들도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시장 파이가 커지면 이쪽에 당연히 필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가 그러하듯 여기가 올라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이치고요. 사이맥스도 마찬가지로 전후공정 업체들이 같이 성장하게 되면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디램이나 낸드 쪽도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HBM, 그다음 전후공정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이맥스 분명히 현재 구간에서 위채널로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말 손익비가 좋은 시장이다. 어차피 반도체들 다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 선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 증가하는 이쪽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인 전공정에서 최근에는 이제 후공정 모멘텀까지 더해진 종목입니다. 한 달 사이에 주가 상승률 상당히 좋은데 사이맥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진만스픽 종목을 주셨네요. 이른 아침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밤에도 또 일정이 있으시네요. 오늘 밤낮 없이 일하시겠어요? 네, 밤낮 없이 화요일이 매운 날 그런 날이고요. 이제 사실 주제는 미정입니다. 오늘 시장 까봐야 되는 거고요. 혹시나 계속 아마 조금 더 오늘은 순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화장품 찝어주는데도 다음 주는 뭐가 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 또 다양한 시장 얘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뷰를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만쌤과 오늘 시장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